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입니다. 오늘은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장 믿었던 순간, 그 가족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연숙 할머니는 특전사 출신의 강인한 여전사였습니다. 평온한 유람선 여행 중 그녀는 믿었던 딸과 사위에 의해 바다에 떨어뜨려지는 믿기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존 본능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군 시절 배운 특전사의 생존 훈련이 이 순간 그녀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우적거리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생존의 기회를 찾아냈고 기적적으로 어부들에게 구조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왜 자신의 딸과 사위가 그녀를 죽이려 했는지, 그 배후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완벽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가족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놀라운 반전과 생존 극복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유람선 갑판에서 일어난 일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연숙 할머니는 딸 영희와 사위와 함께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가족 여행, 그러나 이면에는 이미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여기 난간에서 사진 찍으면 배경이 정말 멋질 거예요. 딸 영희의 달콤한 목소리, 사위의 부드러운 미소. 그 순간 연숙 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뚜렷한 의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장모님, 잠깐만요. 여기서 찍으면 배경이 진짜 죽여줄 거예요. 라며 포즈를 유도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가방까지 들어주는 세심한 배려, 평소보다 더 애정 어린 행동들이 오히려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섬뜩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엄마, 이제 웃어보세요. 딸의 달콤한 속삭임,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스쳤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모자 간의 신뢰가 그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단 몇 초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위가 등 뒤에서 돌덩이처럼 강한 힘으로 할머니를 밀어붙였고 할머니는 숨이 막힌 채 난간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그녀를 집어삼켰고 사방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의식이 흐려져가는 와중에도 할머니의 뇌리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왜? 자신의 딸과 사위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허우적거리며 물 밖으로 팔을 뻗어보지만 파도는 냉혹하게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숨은 점점 가빠졌고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녀의 특전사 출신 생존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연숙 할머니의 젊은 시절,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 해군 여중대에서의 혹독한 훈련 시절. 그녀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훈련하고 사나운 파도와 맞서 싸우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버티는 법을 익혔습니다. 숨 쉬기조차 힘든 수중에서 오랜 시간 견디는 훈련,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는 기술, 차가운 환경에서도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녀의 생존을 위한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서우적거리면 오히려 체력만 낭비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육체는 약해졌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여전히 강철같이 단단했습니다. 침착하게 숨을 조절하고 팔다리에 불필요한 힘을 빼며 바닷물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파도가 등을 밀어올릴 때를 정확히 계산하여 수면 쪽으로 조금씩 접근했습니다. 다리와 팔은 저리고 가슴은 타들어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 시절 배운 극한의 인내심이 지금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발버둥치다 보니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낚시배의 랜턴, 그 미약한 빛은 그녀에게는 생존의 희망이었습니다. 거기 혹시 사람 빠진 거 아니야? 불빛 비춰봐.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팔을 뻗었습니다. 고개를 간신히 들어 숨을 내쉬며 살려주세요. 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자신의 딸과 사위가 그녀를 죽이려 했는지 그 배후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구조된 후 연숙 할머니는 작은 모텔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휴대폰을 확인하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자신의 딸과 사위가 그녀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처음에는 단순히 재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혹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빨리 숨 죽이고 상황을 파악해야 해. 증거도 없이 경찰에 가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거야. 군 시절 훈련받은 대로 침착함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분간은 숨어서 딸과 사위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전략은 자신의 생존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의 비행기 모드를 켜 모든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녀가 여전히 바다에 있거나 죽었다고 오해할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내 위치나 상태를 추적할 수 없을 거야. 다음 문제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였습니다. 집 근처를 무작정 배회하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CCTV에 잡힐 위험도 있었죠. 그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관찰하며 딸과 사위가 문서나 재산 관련 물건을 뒤지는 모습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확신할 테니 마음 놓고 움직일 거야. 그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70대 할머니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냥꾼이 되어 있었고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녘 연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 운동화,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누구에게도 알아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옷가게 점원은 그녀의 변신을 반기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밝은 톤의 편한 캐주얼을 많이들 찾으세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세심하게 변장을 마쳤습니다. 젖은 옷은 멀리 떨어진 공용 쓰레기통에 조심스럽게 버렸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PC방에 들어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살인 미수 증거 확보, 가족 검죄 증명, 비밀 녹음 장치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이런 검색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지 알고 있었지만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들은 대화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래. 유람선에서 할머니가 사라졌대.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곧 냉철한 판단력이 작동했습니다. 경찰은 내 딸과 사위가 범인이라는 걸 모를 거야.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현장 증거를 잡기 더 어려워질 거야. 그녀의 계획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시점에 경찰에 알리는 것.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모텔로 돌아온 그녀는 휴대폰 녹음 앱과 카메라 기능을 연습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어.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70대 할머니의 눈빛에는 투쟁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생존 전쟁,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연숙 할머니는 자신의 집 근처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주변을 살피며 은밀히 이동했습니다.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커튼이 내려진 상태여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에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집 안방 창문의 레이스 커튼 사이에 휴대폰을 고정시켰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세심하게 조절해 안방 문 쪽이 비스듬히 보이도록 설치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문을 지나칠 테니 얼굴과 행동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 늦게 돌아오더라도 녹화가 가능하도록 메모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딸과 사위의 진실된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밖 담장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발각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참 후 익숙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과 사위의 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들어가. 아침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 할머니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찾아야 해. 지난번엔 밤만 뒤졌잖아. 알겠어. 안방 쪽을 다시 샅샅이 뒤지자.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액자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쓸데없는 고지서와 오래된 서류뿐이네. 재산 관련 문서는 어디다 감췄을까? 할머니는 조용히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위가 거칠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데 숨겼나 봐. 바닥장판 밑에 숨겼나? 딸은 지친 듯 말했습니다. 이 미친 상황 현기증 나네. 엄마를 바다에 밀어놓고 이제 와서 화낼 자격도 없지만 너무 짜증나. 그들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몰래 설치해둔 휴대폰을 회수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모텔방으로 돌아온 연숙 할머니는 녹화된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적어도 20분 이상의 영상, 그들의 대화와 행동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이제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어. 그녀는 USB에 파일을 저장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디지털 세대는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해 배운 기술들이 이제는 그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마자 그의 음성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계세요? 유람선 사고 소식 듣고 너무 걱정됩니다. 제발 무사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아들아, 엄마 괜찮아. 지금 경찰에 연락해서 모든 증거를 넘길 거야.
전화를 끊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연숙입니다. 유람선에서 실종된 할머니입니다. 딸과 사위의 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연숙 할머니는 모든 증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음된 대화, 영상 파일, 그리고 자신의 생존 증언. 우리 아들이 뭐라고요? 누나와 매형이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요? 큰아들의 분노와 충격이 전화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연숙 할머니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법정에서 딸과 사위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연숙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삶 더 의미 있게 살아갈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그리고 판결 이후 연숙 할머니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었건만 결국 그 사랑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비열한 범죄에 대한 분노와 엄마에 대한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형과 형수의 보험금,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딸 영희와 사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재산 편취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연숙 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생존 본능과 정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더 의미 있게 살아갈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배신 이후 트라우마에 빠졌겠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강인함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곁을 더 잘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승리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극복해낸 그녀. 이제 그녀의 삶은 또 다른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연숙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안전과 치유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권유했고 가족들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지지는 연숙 할머니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연숙 할머니의 삶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특전사 출신 경력과 생존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때때로 동기부여,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의 강연은 특히 중장년 여성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큰아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딸과 사위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완전히 보호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앞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숙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생존 스토리를 넘어 한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존엄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숙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존 그리고 승리라는 제목의 에세이는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가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생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서사였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강인함과 끈질긴 생존 본능, 그리고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연설과 인터뷰를 통해 그녀는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큰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많은 이들이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자이자 승리자입니다. 연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에 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폭력과 배신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 그리고 희망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매일을 감사함과 용기로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 그 자체로 위대한 승리의 서사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숙 할머니의 놀라운 생존 스토리는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이고 놀라운 인생 스토리, 노후의 미덕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